안녕하세요, 수목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관점을 사실 제 채널에서 얘기를 한 번도 제대로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웅달책방에서 한번 좀 대략적으로 얘기 드린 것 같긴 한데 한번 저의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이 화면 많이 보셨던 화면이죠? 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냥 자산주로 볼 것이냐, 성장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좀 다른 방식의 밸류에이션이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냥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이러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 비트코인의 가치, 그것이 사실상 기업 가치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산주라고 합니다. 프로퍼티 스탁이라고도 하고요. 또 밸류 스탁이라고 하면 좀 이건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기업 가치를 많이 받기는 어려운 밸류고, 반면 성장주, 향후에 큰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많은 비즈니스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가 될 때는 테슬라 같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성장주로 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붙여놨는데 한 요쯤 될 것 같고,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도 여기에 좀 가까운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는 좀 더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채굴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논쟁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업을 평가할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밸류에이션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재무지표들을 이용해서 이 상대적인 숫자를 계산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바라볼 때는 이 비트코인의 순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 이것을 NAV 프리미엄 혹은 P, NAV 멀티플 이런 식의 표현들을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투자함에 있어서 그리고 바라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듣게 되고 확인하게 될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지금 2.8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3월 근방에 두고 있는 상태이죠. 처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편입했을 때만 해도 이 밸류에이션이 막 좀 제각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리고 또 크립토 마켓이 21년도 이후에 베어 마켓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사실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보다도 낮게 평가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저평가였던 거죠. 그렇지만 현재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밸류 대비 2.87배, 거의 2.9배, 거의 3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공매도하는 이런 플레이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것은 헤지 펀드들에게는 합당한 플레이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 가치, 우리가 이 밸류를 이렇게 앞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비즈니스에 대한 구체적인 명확성을 제시해 나가면서 가는 것은 간단치는 않은 일이거든요. 물론 지난번 비트코인 뱅크 같은 그런 어떤 선언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순간에 시장에 임팩트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말 한두 마디로 될 문제는 아니고 실질적인 것들을 중간중간 보여줘야 됩니다. 테슬라처럼요.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도 계속 논쟁적인 기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어쩌면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이거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NAV 멀티플이 더 높은 수준까지 가는 게 사실 기존 그 보유자들, 주식 투자자들, 주식 주주들에게는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대비 더 높은 성과를 낼 테니까. 반대로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가고 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는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3 근방이라는 거는 사실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가만히 있어도 3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거의 1 근방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진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5에서 2 정도까지의 밸류는 인정받을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예, 그래서 1 근방까지 가기는 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그거는 아주 특별한 좀 상황이 와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맞물려서 뭐 마켓도 베어 마켓이 되고 그다음에 기대감도 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완전히 떨어지고 뭐 규제 환경 같은 게 아주 좀 타이트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가 맞물렸을 때나 1 근방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바닥은 제가 볼 때 1.5에서 2 근방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3은 마냥 낮은 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를 쫄보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의 얘기들을 오늘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5, 6을 지금 당장 갈 수 있냐? 사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어떤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공매도에 대한 커버거든요. 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크립토 마켓이 밈 슈퍼 사이클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 때 ICO 붐, 세 번째 반감기 때 디파이 썸머 그리고 NFT 붐 그리고 이번은 제가 볼 때는 밈 중심의 시장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식시장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밈 주식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게임스탑이라든지 AMC라든지 그리고 또 대형 종목 중에서는 뭐 밈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밈에 좀 유사하게 움직이기도 하는 뭐 테슬라라든지 과거에 공매도 쇼커버가 엄청 강하게 나왔던 뭐 폭스바겐 사례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또한 그러한 후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내용들을 보시면은 그것이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죠. 일단 제가 공매도가 쌓여가지고 쇼커버로 좀 폭등하는 그런 높은 밸류로 일시적으로라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된 이유는 요런 면 때문입니다. 일단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논쟁적이에요. 예, 지금도 이미 레딧에 가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게시판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밸류에이션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엑스닷컴 같은 경우도 트위터 같은 경우도 계속 관련된 글이 올라오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구독자 지금 최근에 며칠 사이에 좀 늘어가지고 14,000명인 우리 수목투브에도 그 영상들의 댓글에 보면 막 밸류에이션 좀 높아진 것 같다, 걱정된다, 아니다, 쫄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주식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주식이기도 한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후보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중심 인물이 있어야 돼요. 중심 인물. 예. 중심 인물들이 있어야지 좀 더 쉽습니다. 특히 대형 종목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정리한 겁니다. 세 번째는 대중의 결집이 필요하다. 개미들의 결집이 필요하다. 개미들이 커뮤니케이션 용이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환경이 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승리 경험이 또한 필요하다. 밈 에너지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고 어떤 조건들이 좀 맞아가면은 어쩌면 내년 즈음에는 이거 한번 재밌는 상황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간단하게 써보면 논란이 되는 밸류에이션 이게 계속 논란 될 거고요. 중심인물 이거 제 이름은 넣어가지고 웃기지만 마이클 셀러가 당연히 이제 중심인물이고 그거 외에 저와 같은 이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관련한 관심이 깊은 뭐 유튜버라든지 뭐 알려져 있는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중심 인물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게 대중의 결집의 중심에 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대중들이 커뮤니케이션은 잘 될 수 있는 엑스닷컴 이건 유튜브라고 쓰려고 하다가 트위터를 써놨는데 같은 거잖아요, 그죠? 레딧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지금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 거고 승리 경험 크립토는 밈 아니까 밈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큰 판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정말로 크립토 하던 애들까지도 다 넘어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판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정성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정량적인 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정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조건을 좀 갖춰야 될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다가 몇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 공매도, 이 쇼커버가 확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으려면은 유통 주식수 비율, 이거를 좀 봐야 됩니다. 예, 유통 주식수가 어느 정도 비율인가, 이게 당연히 적은 게 좋습니다. 기관 보유 비율,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물량이 많이 안 풀리거든요. 공매도 비율, 당연히 이거는 높아야지 좋죠. 예, 공매도가 많이 돼 있어야지 좋습니다. 예. 그리고 커버 일수, 커버 일수는 공매도 커버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지, 이거를 나타내는 값이고, 당연히 이것은 커야지 좋은 값입니다. 유동성, 요거는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인데, 당연히 유동성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뭐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들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수치적으로 한번 좀 대략적으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유통 주식수의 비율은 한 30% 이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기관 보유 비율 같은 경우는 70%가 넘으면 좋겠다. 70%가 넘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기관 보유 비율이 70% 이상 되기는 쉽진 않죠. 공매도 비율도 20%가 넘으면 좋겠다. 뭐 높은 경우에는 이게 막 70% 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커버 일수가 일주일 넘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동성은 시총의 1% 이하면은 좋겠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스몰 캡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사실 딱 봐도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숫자들을 알고 계시면은 이거 쉽지는 않겠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제가 실질적인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수 비율하고 공매도 비율 보면은, 유통 주식수 비율은 이미 이 플로트 자체가 거의 뭐 90% 정도가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택도 없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비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한 15% 내뱉은 거죠. 지금 붙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것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요 숫자가 많이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좀 높다고 하더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이 올라가면. 예. 그리고 기관 보유 비중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50%가 좀 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개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기 전에 기관들이 좀 사줘야 돼요. 국민연금 같은 데들이 사줘야지 잠기거든요. 그래서 기관 보유 비율이 50%면은 나쁘진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량, 지금 숏 인터레스트, 요게 제가 지난번에도 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의 보름 단위로 지금 리포팅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나스닥닷컴에서 리포팅하고 있는 내용인데 많이 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요번 8월 달부터 해서 공매도가 꽤 들어오긴 한 겁니다. 사실상 요거를 딱 보면 여기서 갑자기 점프했죠. 예. 그러면은 어떤 특정 한두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보셔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데이스 투 커버, 이게 사실 좀 중요한 숫자인데 이거는 늘지 않고 조금 늘다가 다시 줄어들었어요. 예. 조금 아쉽네요, 이 부분은. 그리고 공매도 거래량 자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가 작년 지금 9월부터 데이터 가지고 온 건데 계속 쌓여가고 있다.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공매도의 대상으로서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재무 데이터들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공매도가 쇼커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이걸 딱 봐도. 예. 그렇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냐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이제 우리가 반감기 6개월 지나고 본격적으로 강세 사이클 초입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이것이 비트코인이 아주 강세로 가게 될 경우에 그때 더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거래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기간 보유 비중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비율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요 잔량도 늘어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관심 있게 뭐 수목투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요 얘기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좀 보자면은,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메타 플래닛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사례를 한번 보시자면, 여기는 지금 NAV 멀티플을 따로 계산해 놓진 않아가지고 제가 로데이터가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차트는 뭐냐면은 마켓캡 대비 BTC 홀딩스, 그 BTC의 NA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시가총액을 비트코인이 얼마나 설명하느냐, 30% 설명하느냐, 뭐 이렇게 설명하느냐인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사실상 이게 10%라고 되어 있는 것은 NAV 멀티플 프리미엄이 10배인 거예요. 예. 그리고 20배까지도 갔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5배입니다. 일본이 공매도를 칠 수 없는 환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관이 보유한 비율이 한 60%대 정도 됩니다. 예. 유통 물량 자체는 조금 적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기는 거품이 좀 더 낄 여지가 제가 볼 때는 있는 기업입니다.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매력도를 찾는다면 어쩌면은 메타플래닛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비트코인 뱅크 이런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을 더 해자 있게, 경제적 해자가 있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같이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다. 문제는 자료들이 다 일본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좀 찾아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플래닛 사례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샀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언제 팔 건가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이거는 그냥 솔직히 그거밖에 없습니다.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있다거나 원하는 목적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 오면 그냥 파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한번 계획을 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제가 볼 때는 올해 중으로 10만 불을 도달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시나리오 1, NAV 프리미엄이 유지될 때 똑같이 38.9%가 올라가겠죠. 뭐 지금 현재 72,000불이라고 가정하고요, 비트코인이.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50불임을 가정했을 때 똑같이 올라가겠죠. 같은 비율로 똑같이 유지된다면은. 그런데 만약에 가장 월스트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1.5까지나 빠질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38.9%가 10만 불이 되면서 같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마이너스 27%를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NAV 프리미엄 1.5까지 빠진다면은 가능성이 높진 않겠죠. 비트코인이 가는데 이 프리미엄이 이렇게까지 빠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까지 가는 것도 제가 볼 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좀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는 있다. 야, 비트코인 대비 이렇게 언더퍼폼을 할 수도 있겠구나, 거의 60% 언더퍼폼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요. 물론 비트코인 대신 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매력적인 주식을 샀다고 하면 마이너스 30%뭐 견딜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시나리오 세 번째, 오히려 프리미엄이 5까지로 확대될 경우, 이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38.9% 갈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42%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어떤 감을 좀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많이 나눌 예정입니다. 저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보유하고 있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언제 팔 건데?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어쨌든 마켓이 강세로 간다고 하면 프리미엄이 3보다 더 늘어날 여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좀 과하게 늘어났다 싶을 때 일부 이익 실현을 하는 형태로 가져갈 것 같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쇼커버가 한번 강하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보겠다. 근데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량적인 사항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의 나름의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또 수목튜브를 응원하시려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라이브 중인데요. 요 정도로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